여러분 교재 340조 보일러 손상과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보일러의 부식이 나오죠. 자, 보일러 부식. 뭐 녹슨다 이거죠. 자, 근데 이 녹이 쓰는데 즉 부식이 되는데 크게 보일러 부식을 우리가 나눈다면 보일러의 겉부분에서 생기는 그 외부 부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보일러 내부에 있는, 즉 물을 채워넣는 부분 있죠. 내부 물 채워넣는 그 내부 부식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부식, 내부 부식. 자, 외부 부식은 어떤 종류가 있고 내부 부식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를 따지는 게 보일러의 부식 단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외부 부식부터요. 근데 이 외부 부식은 크게 또 두 가지가 나눕니다. 고온 부식이 있고요. 자, 고온 부식, 그 다음에 저온 부식.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일러의 내부가 아닌, 물이 들어있는 노통 내부가 아닌 바깥 부분의 부식을 통틀어서 외부 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외부 부식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다라고 자,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드렸던 건데요. 이렇게 제가 노통 보일러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노통 보일러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는 뭐 보일러 내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연료를 연소시켜서 뜨거운 연소 가스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물을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렇게 물을 채우고 여기서 뭡니까? 연료를 버너를 통해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지고 뭘 만들어요?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요게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보일러가 바로 노통 보일러 그랬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노통에서 연료를 연소시킨 뜨거운 배기가스는 대기 중으로 방출시키죠. 자, 그때 이렇게 배기가스가 일어나는 방출. 그러면 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뭡니까? 이렇게 쭉 이송을 시켜서 뭐를 통해서요? 굴뚝을 통해서 대기로 방출시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는 이러한 굴뚝을 우리가 그냥 굴뚝이라고 부르는데, 보일러 용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돌. 용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연돌. 그 다음에 요거는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관을 우리가 뭐라고요? 연도 그랬습니다.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길이다. 길도자 써서 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연도를 보면요. 배기가스가 보일러에 가까운 쪽, 그 다음에 보일러와 먼 쪽은 당연히 배기가스의 온도가 틀려지겠죠. 틀려집니다. 그럼 보일러에 가까운 쪽, 이 부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보일러 내부에 가까운 쪽, 가장 가까운 쪽, 온도가 가장 높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 그랬죠. 보통 배기가스의 온도가 몇 도시라고요? 450도시라고요. 그럼 이 고온의 배기가스를, 온도가 높은 열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배기가스를 그냥 갖다 버리기는 너무 아깝다 이겁니다.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쓰자? 그 열을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하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폐열 회수 장치죠. 폐열 회수 장치.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도상에 폐열 회수 장치를 보통 4개가 들어갑니다. 물론 좀 더 다양하게 말하자면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크게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는 4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쪽은 온도가 가장 높은 쪽이죠.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과열기가 들어가요. 자, 여기 과열기. 이 부분이 뭐냐면요. 온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자, 여기서 증기를 만들죠.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를 공급하죠. 각 배관을 통해서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다가 증기를 공급하는데, 이때 이 증기의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과열기에다가 한번 열 교환을 시킨 다음에 온도를 더 높여서 공급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과열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과열기. 즉 증기의 온도를 더 높이는 것, 증기 온도를 상승해서 열 효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들어가는 그 기기, 그 명칭이 과열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열 회수장치 두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제열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보일러를 운영하는 곳은 제열기가 없고요. 제열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러분, 그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어서 난방을 목적으로만 꼭 쓰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많이 좀 쓰느냐? 여러분, 화력발전소 있죠. 고온 고압의 증기를 만들어서 뭐를 해요? 발전, 전기를 만들어요. 터빈을 돌려서. 그럼 이때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그 남은 폐가스를 다시 제열시킨다라고 해서 2차 터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일러는 이런 제열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디에 그럼 제열기만 있다? 네,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곳에서만 제열기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제열기.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절탄기예요. 절탄기. 절탄기가 있었죠.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서 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다 증기를 공급. 그럼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어내니까 물의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당연히. 줄어들면 보일러 내부에다가 다시 물을 채워서 계속 끓여야 되는 거죠. 이때 보일러 내부에 물을 공급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걸 급수. 그러면 보일러 내부에다 물을 공급한, 즉 급수를 할 때 차가운 물을 집어 넣어주는 것보다는 온도가 높은 물을 넣어주는 게 열 효율 면에서 훨씬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절탄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절탄기는요, 다른 말로 급수 예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급수 예열기를 다른 말로 절탄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여기서 버너에서 연료를 연소시키죠. 그럼 연료만 공급해서는 연료가 연소하기는 어렵죠. 뭘 같이 공급해 줍니까? 요 안에다가? 물론 당연히 버너를 통해서 연료 공급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도 같이 공급을 해야 되죠?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한 공기가 필요하죠, 공기. 그럼 이때 연소노 안에 공기를 공급할 때 차가운 공기를 넣어주는 것보다는 따뜻한 공기를 넣어주는 게 연료의 연소 면에서, 즉 열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차가운 공기보다는 따뜻한 공기를 넣어주자. 그래서 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폐열 회수 장치 네 번째가 뭐냐면 공기 예열기입니다. 공기 예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연도상에 설치하는 폐열 회수 장치는 몇 가지가 들어가느냐? 네 가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필답에서 잘 나온 내용이니까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서. 첫 번째가 뭐냐면 과열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열기, 세 번째 절탄기, 네 번째 공기 예열기, 이렇게 딱 네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일러에서의 폐열 회수 장치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만약에 필답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요거 네 가지. 자, 근데 이때 자 보세요. 보일러에 가까운 쪽은 배기가스의 온도가 높은 쪽이고, 보일러 본체에서 멀리 떨어진 절탕이나 공기 예열기는 온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때 여러분 보통 연도상에서
온도에 의해서 부식을 많이 일으켜요. 부식. 온도에서도 부식을 일으키고 특히 뭐냐면 어떤 특정 원소에 의해서 부식을 많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부식이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서 배기가스 중에 특정 성분, 즉 특정 원소에 의해서 보통 부식을 많이 일으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고온 부식, 온도가 어디가 높다고요? 과열기와 제열기 부분은 온도가 높은 쪽,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는 비교적 이쪽보다는 온도가 낮은 쪽. 그럼 이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저온, 이쪽은 고온.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잘 발생하는 부식이 있고요. 여기 이 부분 온도가 낮은 쪽에서 부식이 잘 발생하는 저온 부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고온 부식. 자 보세요. 여기 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여기는 고온 부식, 이쪽은 저온 부식. 그럼 제가 여기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온 부식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냐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디라고요? 과열기, 제열기. 그 다음에 저온 부식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입니까? 절탄기, 그 다음에 공기 예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쨌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부식이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의해서도 부식이 잘 일어난다고요? 네, 특정 성분, 배기가스 중에 특정 성분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난다. 그럼 그 특정 성분이 뭐야? 여러분 딱 그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막 쭉 나와 있지만 여러분 딱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고온 부식하면 무조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나디움. 저온 부식은 어떤 성분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바나디움, 거기 뭐 오산화 바나디움 뭐 쭉 있고요. 뭐 이산화황 이렇게 있죠. 그냥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고온 부식을 일으키는 성분이 뭐냐 그러면 바나디움, 또는 바나디움이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는 그 화합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저온 부식은 어떤 성분이요? 황, 즉 황이 들어간 화합물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산화황, 삼산화황 뭐 등등 많이 있죠. 자, 그래서 보일러 부식에 외부 부식과 내부 부식이 있는데 그 외부 부식은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으로 나눈다. 그럼 고온 부식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냐? 과열기, 제열기. 저온 부식이 일어난 장소는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 그 다음에 고온 부식은 어떤 성분에 의해서 고온 부식이 이루어지느냐? 바나디움. 저온 부식은 어떤 성분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느냐? 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340쪽의 그 외부 부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341쪽에 보시면 그 내부 부식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외부 부식 했고요. 이제 내부 부식. 자, 거기 내부 부식 보시면 내면 부식이라고 해놓고 내부 부식도 돼 있죠. 근데 341쪽보다는 좀 넘기셔서 342쪽에 보시면 그 점식, 구식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점식, 구식. 자, 점식, 피팅. 그 다음에 구식, 그루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점식. 그 다음에 구식. 여러분 점식, 구식 이렇게 물론 당연히 부르기도 하고요. 점식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 영어로 피팅. 구식은 뭐라고 부르냐? 그루빙. 그럼 제가 이걸 왜 써드렸냐? 실제 문제는 물론 점식이라는 용어도 쓰긴 쓰는데 어떤 용어가 많이 나와요? 피팅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식이라는 용어도 물론 나오지만 구식보다는 그루빙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기 점식을 보시면 내부 부식의 대표적이다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일러 수중의 그렇죠. 수중 물 속에서 용존 가스, 즉 녹아있는 가스를 우리가 용존 가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용존 가스 뭐가 있을까요? 네, 산소입니다. 산소 녹아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녹아있습니까? CO2. 이런 산소나 이산화탄소라는 가스 성분에 의해서 부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식. 말 그대로 점상으로 군데군데 찝혀있다 이런 얘기죠. 뭐 이렇게. 이렇게 점식입니다. 뭐 내부를 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점식이 처음에 찍혀있는 부식이 된 곳이 이렇게 군데군데 찍혀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점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구식을 보시면 그 그루빙이라고 돼 있죠. 그루빙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얘는 뭐냐면요. 그루빙. 보통 접합 부분이에요. 접합 부분 또는 이음 부분에서 주로 부식이 발생되는 게 그루빙이라는 건데요. 우리 이제 보일러에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이 그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그림만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윗부분만 즉 왼쪽 모서리 부분만 제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이쪽 좀 기르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제가 그려보고요. 보일러의 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체인데 제가 두꺼운 철판을 이렇게 말아서 이음 부분은 용접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뒤 판을 막아야죠. 그 앞에 막는 판, 뒤에서 막는 판을 우리가 무슨 판? 경판. 그 다음에 보일러 둥글게 마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판 그러는 거죠. 자, 이쪽은 그러니까 제가 동판을 그린 거고요. 이쪽은 경판을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다 경판. 동판과 경판을 이렇게 용접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보일러 내부는 다량의 물을 집어 넣어놓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판과 경판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경판과 동판을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어요. 즉 지지대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대를 만들어서 동판과 경판을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강도 보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거시스테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거시스테이의 목적은 뭐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동판과 경판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스테이, 지지대를 하나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 여기는 물이 다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요. 자, 연결 부분이죠. 이거 스테이와 경판의 연결 부분. 뭐 용접이면 용접, 뭐 리벤이음, 볼트이음. 어쨌든 접합 부분, 이음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거나 또는 수축을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접합 부분에서 이렇게 또랑 모양의 점점 수축, 팽창 하다 보면 이렇게 또랑 모양의 큰 부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루빙이라고 부른다. 특히 이 그루빙 하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이 스테이와 경판의 이음 부분에서 접합 부분에서 부식 이렇게 움푹 패인 모양으로 부식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루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점식과 구식에 관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 정리합니다. 내부 부식은 보일러 내부죠, 내부.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있고 증기도 있고 요 내부인데 내부 부식은 점식과 구식이 있다. 점식은 다른 말로 피팅.
이게 점의 모양으로 찍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구식은 그루빙, 또랑 모양이다라고 이제 보는데, 점식은 뭐에 의해서? 용존 가스에 의해서, 즉 물에 녹아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용존 가스에 의해서 부식이 진행되는 게 점식. 그 다음에 구식은 다른 말로 그루빙이라고 하는데, 접합 부분이나 이인 부분에서 열에 의한 팽창 수축이 반복되다 보면 특히 그 부분에서 부식이 진행이 많이 된다. 그런 부식을 우리가 그루빙,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